2016년 34살이었던 이 씨라는 남자가 공갈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를 했습니다. 빨간 줄은 그어지고 이제 어찌 됐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정가 10범인 나를 써주는 데가 없네. 뭐 해 먹고 살아야 돼? 무슨 일을 해야 되나? 이 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결국 배를 타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. 신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뱃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.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뱃일, 다른 일에 비해서 보수가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일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.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요. 바다 뱃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씨는 거칠고 힘든 뱃일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. 이미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과 10범의 이 씨. 익숙하지 않은 뱃일, 잘할 리가 없죠. 뱃일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. 이 씨는 스트레스는 심한데 돈은 벌어야겠고, 그러니까 꾸역꾸역 일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만만해 보이는 동료 김 씨와 정 씨 등 같은 직장 동료 선원들한테 풀고 있었습니다. 매일 욕하고 매일 때리고. 그러던 어느 날 이 씨 일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. 누나, 나 진짜 너무 힘들다.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. 그랬더니 다 그 정도 일은 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. 그 정도 참고 해야지. 아니 누나,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라니까. 나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. 누나가 우쭈쭈 우리 동생 힘들었죠? 라면서 위로해 주길 바랬던 건지 엄청 징징댄 거예요, 누나한테. 그런데 이 누나는 그 징징대는 게 듣기 싫었던 거죠. 네가 정가 10범의 범죄자인데 이거 안 하면 뭐 하면서 먹고 살 거야? 너 써줄 데 없어. 거기서 진득하니 일하면서 조용히 살아. 뭘 이렇게 징징대? 엄살은 아주. 그래, 그렇게 죽겠으면 일하다가 죽어. 오히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다면서 이 씨한테 누나가 독설을 날린 거죠. 이 누나의 말을 들은 이 씨, 기분이 좋았겠습니까? 더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. 괜히 누나한테 전화했어. 끊어. 그렇게 누나와의 전화를 끊고 이 씨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. 화가 치밀어 올라. 스트레스가 또 뻗치니까 이걸 또 누구한테 풀었겠습니까? 그날 아무 죄 없는 엉뚱한 무려 이 씨보다 17살이나 많았던 51살의 김 씨와 다른 선원들한테 풀기 시작한 거예요. 다짜고짜 막 욕하고 때리고. 이 씨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은 배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모자라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. 그렇게 2016년 7월 15일 이날은 이 씨가 뱃일을 시작한 지 딱 보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. 이날 신안 앞바다에는 강풍특보가 예고된 상황으로 조업을 하지 않아서 범인과 김 씨를 비롯한 선원 7명 모두 정박한 배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. 뱃일은 되게 위험하고 빡센 일인 만큼 서로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모두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 씨는 그딴 거 내 할 바야? 난 나만 편하고 좋으면 돼. 팀워크이고 나발이고 관심 1도 없었어요. 그렇게 저녁 11시 30분쯤 이미 모든 선원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, 이 씨는 이때 출출함을 느꼈습니다. 살짝 배고픈데.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때 다른 동료들 방해 안 되게 살짝 조용히 혼자 일어나서 뭐라도 먹고 자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고 다들 자는데 방해될까 싶으니까 그냥 참고 자거나 했겠지만 이 씨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. 다 자든지 말든지 내 할 바야. 나는 배고파. 그래서 이 씨는 자기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았던 51살의 김 씨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. 야, 이 새끼 일어나. 야, 가서 라면 하나 끓여와. 얼른 안 튀어나가? 처맞고 나갈래?
자기보다 17살이나 어린 새끼가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반말 찍찍하면서 명령하는 거죠. 당연히 이때 이 김씨 화가 났습니다. 그런데 이 화를 표출하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이 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키가 185로 건장한 체격. 하지만 이 김씨는 그에 비해서 51세 중년에 160cm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었거든요. 이 씨가 체격도 작고 나이도 많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반말 찍찍하면서 막대한 거예요. 저 사람이랑 싸워도 내가 이기겠다 싶으니까 잔인하게 괴롭힌 거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참 어린 이 씨의 말에 이 김 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자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. 피해자인 김 씨는 이 씨의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를 큰 불만 없이 따랐어요. 김 씨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침실에서 나간 뒤에 이 씨는 같은 방에서 김 씨와 함께 자고 있었던 또 다른 선원인 당시 46살의 정 씨를 깨워가지고 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. 정 씨 또한 이 씨보다 몇 살이 더 많은데 똑같아요. 반말 찍찍하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. 야, 처 자냐? 잠이 와? 와씨, 같이 죽자. 같이 죽자고. 야, 죽자니까? 살고 싶냐? 야, 죽자 같이. 이러면서 자고 있는 정씨의 뺨을 때리고 자다가 너무 놀란 이 정씨는 이러지마. 왜 이래? 제발 참어. 아씨, 뭘 참어? 뒤지고 싶냐? 그러면서 이씨, 정씨를 또 때리고 진짜 억지를 쓰면서 괴롭히는 거예요. 여러 명을. 이때 이 씨는 정 씨한테 욕을 막 하면서 허리 부위에 주먹질까지 퍼붓고는 침실을 나갔습니다. 아이씨, 열받아서 안 되겠네. 김 씨 저거 그냥 오늘 내가 죽여버려야겠다.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. 그렇게 이 씨는 김 씨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배 안에 부엌으로 갔습니다. 당시 부엌에서는 이 김 씨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담은 냄비를 올려놓고 물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이 씨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 김 씨한테 야, 이 새끼야, 내가 라면 끓여 놓으라고 했냐 안 했냐? 내 말이 우스워? 뒤지고 싶냐? 너 같은 새끼는 그냥 뒤져야 돼. 야, 너 따라 나와. 다짜고짜 이성을 잃은 이 씨는 김 씨의 멱살을 잡고는 선박 끝에 있는 화장실 옆에 난간까지 끌고 갔습니다. 배에 가판까지 나온 거예요. 이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김 씨 저항했어요. 이러지 말라고. 하지만 체격적으로 월등했던 이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. 왜소한 체격이었던 이 김 씨가 할 수 있는 건 배 난간에 매달린 채로 살려달라고 이 씨한테 비는 일뿐이었어요. 살려줘. 내가 잘못했어. 물을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미안해. 네가 참아줘 제발. 다음엔 제대로 할게. 지금 자기보다 17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지금 뭐하는... 같이 배에서 일했던 동료들, 이 씨와 함께 일했던 그 시간이 정말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. 김 씨는 이때 어떻게든 이 씨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이 씨, 이미 김 씨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. 아니, 지금 김 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. 지가 배고파가지고 일어나서 그냥 화가 난 거야. 일도 빡세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열받아. 그래서 지금 김 씨한테 이런 거예요. 김 씨 죽여야겠다 이러면서. 이러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인 거예요.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열받아. 그냥 너 죽어라. 옆에는 김 씨가 이제 라면을 안 끓여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고 해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합니다. 끓인다고 물 올리고 있었는데 바로 대령을 안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.
이 씨는요, 김 씨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바다 쪽 난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. 바다가요, 저녁에 진짜 무섭거든요.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둠이고 바다가 바다인지 땅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무서워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씨가 김 씨를 들어 올렸으니 이때 김 씨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혔겠죠. 당연히 이때 김 씨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. 죽을 것 같았으니까. 하지만 허사였어요. 분노에 눈이 뒤집혀 있는 이 건장한 30대를 50대의 왜소한 김 씨가 제압하고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. 이미 이 씨 눈깔이 돌아가 있잖아요.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. 그리고 이 씨는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그대로 김 씨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바다로 던졌어요. 바다에 던져진 이 김 씨,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. 살려주세요. 사람 살려. 이때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 김 씨 살아있었어요.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절규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을 이 씨 가만히 웃으면서 지켜봤어요. 아, 웃겨. 얼른 죽어버려. 이러면서. 그리고 그 순간에 이 김 씨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. 옆에는 실제 현장 검증 영상입니다. 이거는 그냥 라면 끓이라고 했는데 늦게 끓여서 화가 너무 나서 바다에 던져 죽였다 이거예요.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터라 죽였다. 이 씨의 말도 안 되는 이 짓, 완전 범죄가 될 뻔했습니다.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이 김 씨의 소리, 당시에 정 씨와 다른 선원들이 듣고 이제 가판으로 놀라서 나온 거예요. 그런데 이 씨 혼자 서 있네. 방금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무슨 일 있었어? 이 말에 이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? 무슨 소리? 나는 못 들었는데? 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김 씨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선원들 몇 명은 살려달라라는 이상한 소리도 들었고 무엇보다 사건 당일 김 씨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정 씨가 그날 이 씨가 김 씨 저거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나갔잖아요. 이 말을 들었잖아요. 그렇게 16일 새벽 3시경 집에서 돌아온 선장의 신고로 이 씨는 경찰에 검거가 됐고 경찰이 계속적으로 추궁하니까 자백을 했습니다. 이 씨가요, 처음에는 계속 김 씨가 혼자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. 나는 잘 몰라요.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대요. 거짓말까지 한 거죠.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? 자기가 한 말과 행동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 몇 명인데. 이 씨가 김 씨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 씨가 김 씨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씨 이거 안 놓냐? 이거 놓으라고 였다고 합니다. 김 씨가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씨의 옷을 막 잡으니까 놓으라고 이거 안 놓냐고 욕하면서 그게 김 씨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대요. 사람 새끼가 아니죠. 끝까지 이 씨는 김 씨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아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 씨가 정말 라면 때문에 김 씨를 죽인 것 같습니까? 저는 이거 그냥 죽인 것 같거든요.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자기가 짜증이 나니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그냥 너 죽어 이거 같은데. 이 씨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회에 걸쳐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게 있나 봐요. 뭔진 모르겠지만 여튼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,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. 아, 이거 진짜 반성하고 있을까요? 여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서
법원은 이런 잔인한 사건에도 징역 13년을 때렸습니다. 이게 살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같은 선원 동료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폭행해 왔잖아요. 이것도 포함이 된 형량인지 모르겠어요. 이 동료 선원들이 겪은 고통도 있는 거잖아요. 살해당한 김씨 또한 마찬가지고요. 거기다가 이 씨는 감옥에서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거였습니다.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른 이 씨한테 사회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건 아닐까? 과연 이 13년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? 아니, 이 씨 전과 10범이었어요. 전과 10범은요 이미 범죄의 프로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.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재판의 말.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 씨가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이 피해자 김 씨를 모른 척했고 최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그리고 김 씨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. 정말 이 씨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2016년 7월 20일 오후 8시 반경에 이 실종됐던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이게 한 어선에 이제 그물에 걸린 채 발견이 됐다고 해요. 당시 미혼이었던 김 씨, 친척들에 의해서 장례가 이제 치러졌다고 하는데요. 이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. 지가 강하다고,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라면 하나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. 이 이상한 남자 하나로 몇 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사망까지 하게 된 건지 정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 어선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